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총선이 이제 107일 정도 남았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도저히 눈뜨고는 봐줄 수 없는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세력들의 반발 역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며 참신한 이미지, 젊은 이미지로 세탁하고 기레기들이 하루 종일 한동훈을 뉴스로 도배한다 해도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지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기업 경제, 가정 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이 윤석열 정권 때문이죠. 비단 지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G7에 2번이나 초청될 정도로 위상이 높았고 수출도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무역수지 적자 208개국 중에 200위, 경상수지 적자, 세수 손실 60조 원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지만 19개월이나 된 작금에 전 정부 탓하는 거 씨도 안 먹힐 일이죠. 거기에 연일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투자 유치는 쥐꼬리만큼 해놓고 그것마저도 이미 기업들이 사전 작업해놓은 것에 숟가락 얹어가며 생쇼하기 일쑤입니다. 오죽하면 그동안 들러리 역할을 했었던 재벌들도 슬슬 윤석열을 멀리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 협조를 했지만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고 수출도 잘 되지 않았으며 주요 국가에 가서 퍼주기만 하고 얻어온 것은 별로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벌기업에서 슬슬 윤석열 정권을 멀리하는 기미가 보이자 재벌기업의 광고로 먹고 사는 보수신문들 역시도 이에 부응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쓴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지요. 최근에 조중동 사설을 보면 김건희를 쳐내야 한다는 비판부터 시작을 해서 한동훈 비판, 윤석열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손절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떠받들고 있다는 보수 대형교회마저도 들어오는 헌금이 적어지면서 재정난에 빨간불이 켜지자 이 정권에 슬슬 발을 빼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경제는 다 망쳐놓은 데 일조한 추경호 같은 인물들은 책임은커녕 오히려 정치판에 뛰어들어 본인 정치를 하겠다고 난립니다. 해서 제 아무리 한동훈을 앞세워서 이미지를 세탁하고 별의별 공작정치 또는 꼼수와 이슈몰이를 선점하려 한다 해도 먹고 사는 문제를 이겨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해서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걸 넘어 탄핵까지 끌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는 점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는데 아마도 이견들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낙연만 그렇게 되지도 않는 이유를 들이대면 난리를 치는 걸까요? 민주당이 분열되고 갈라지면 좋아할 자들은 윤석열 정권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박지원 전 원장이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준석 신당, 검찰 하나회 등판, 김건희 특검 등 많은 호재에도 소통, 통합 정치로 단결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 이낙연은 분열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 당대표는 법적 투쟁, 계속되는 검찰 수사와 싸우고 있다. 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이자 당대표, 전남지사, 총리를 하신 분께서 의혹을 부인하는 돈봉투 20명 의원들에게 어떻게 인간미도 동지에도 버리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낙연 전 대표가 김건희 특검 주장 등 대통령 폭주에 그렇게 강한 비판을 한 사실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를 위한 투쟁의 대책을 내어놓은 것도 딱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리도 총선 악재가 있지만 상대도 김건희 특검 등 악재가 많다.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하자. 이재명 대표를 집으로라도 찾아가서 만나라. 툭 터놓고 대화하라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애초부터 대화거리도 안 되는 가짜는 주장을 펼치는데 무슨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12월까지라고 했으니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민주당 탈당하고 창당을 하게 될 텐데 그 일주일 빨리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김건희 특검법이 표결이 될 텐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김건희가 센터 본능을 억제하며 납작 엎드리고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그 센터 자리를 윤석열이 저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로 순직영웅 유가족을 초청해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한 것인데요. 김건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윤석열이 차지하고 있으니 김건희 속이 말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이 아이들을 향해 국가가 또 대통령 할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빠 노릇을 잘하겠다라고 입을 털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소리 하고 있죠. 다 필요 없고 본인이 검찰총장 하면서 사용했던 검찰 특활비 내역이나 부산 횟집에서 누가 결제했는지 그런 것이나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의 검탄위는 9병 포금 회식과 영수증 조작, 검찰은 혈세 절도 중단하라 라는 제목하에 입장문을 내며 검찰의 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라고 검찰을 압박하고 났습니다. 검탄위는 검찰의 영수증을 추적 분석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영근 인천지방검찰청 부청지청장과 검찰 직원들은 지청 업추비를 사용해서 음주 외식을 벌이고 카드 영수증 구매 내역을 조작해 은폐 조작했다고 한다. 당시 지청장과 검사 등 직원들이 마신 술은 소주와 맥주를 합쳐 총 49병에 이른다. 가히 포금 외식이라고 칭할 만하다. 음주 내역이 문제가 될 것 같자 부천지청은 내역 없이 영수증을 재발급하여 음주 내역을 통째로 없애고 회식 내용이 50만 원이 넘어가자 금액을 나눠 카드 2장으로 분할 결제까지 했다고 한다. 모두 검찰 예산 집행 매뉴얼에서 분류했던 업추비 부적절 사례 예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조작한 회식 내역을 진실인 양 검찰은 김영근 지청장의 업추비 집행 내역이라며 국민에게 공개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부천지청은 72만원 술 49병의 포금 회식을 48만원에 지출된 8구급 수사관 만찬 간담회로 축소 둔갑을 시켜 국민에게 공개했다. 이는 언론의 지적대로 명백한 허위 공문서 공표이자 대국민 거짓말이다 라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대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예산의 목적과 편성에 맞게 집행했다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부천지청장이 타청으로 인사 발령됨에 따라 여러 직원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던 자리로 직원 간담회라는 업추비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됐다. 쪼개기 결제 꼼수 비판에는 2장의 기관 공용카드로 분할 결제한 사실 없다. 부천지청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총 식사 비용 71만 3천 원 중 예산으로 48만 원 결제하고 그 외 23만 3천 원은 기관장이 개인 사비로 결제해서 예산 지침에 맞게 사용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요즘은 폭탄주 마시면서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을 합니까? 술 마시는 게 업무의 일환입니까? 이게 영수증만 휘발된 게 아니라 정말 상식도 휘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 성남시 직원들이 저렇게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었다면 검찰은 수백 번도 더 압수수색을 했을 겁니다. 검찰이 국정원처럼 국가 보안을 다루는 것도 아닌데 왜 특활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정말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저런 부조리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년도 검찰 특활비 예산 고작 10% 감액을 했습니다. 좀 야물딱지게 단디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